여러분,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마다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그저 멀리 떨어진 아름다운 빛이라고만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저 별들이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빛나는 점이 아니라 그 내부에 거대한 에너지를 품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살아있는 존재들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별들의 탄생과 소멸이라는 장대한 우주적 드라마가 바로 우리 자신의 존재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면 말이죠. 어쩌면 우리는 밤하늘의 저 별들을 통해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궁금증의 실마리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시작할 겁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의 경이로운 이야기가 바로 그 시작점이 되어줄 테니까요. 우리가 밤하늘에서 만나는 수많은 별들은 저마다 다른 모습과 색깔, 그리고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별에게는 공통된 시작점이 존재하죠. 바로 우주 공간에 흩어져 있던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 즉 성운이라는 요람에서부터입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듯 별들도 이 차갑고 어두운 성운 속에서 긴 시간을 거쳐 서서히 그 모습을 갖춰나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우리 태양처럼 질량이 중간 정도인 별은 노란색이나 주황색을 띠며 비교적 온화하고 긴 생명을 유지하죠. 그리고 질량이 작은 별들은 붉은색을 띠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은은하게 빛을 발하곤 합니다. 이렇게 별들은 각자의 질량이라는 운명을 안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우주를 밝히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들의 찬란한 빛은 우리가 밤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보석처럼 바라보는 존재들이지만 사실은 그 내부에 엄청난 에너지를 품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대한 생명체인 셈입니다. 이처럼 별들의 찬란한 시작과 생명은 그 자체로 광활한 우주의 경이로운 서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의 이야기는 결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찬란한 생명의 끝에는 또 다른 장대한 변화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 별들이 맞이하는 죽음이 어떻게 우주의 새로운 생명을 위한 씨앗이 되는지 함께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별들이 어떻게 찬란하게 태어나고 빛나는 생명을 이어가는지 함께 살펴보았죠. 하지만 우주 만물의 시작이 있듯 이 장엄한 별들에게도 언젠가 끝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 끝은 단순히 소멸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위대한 변모의 과정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별들의 마지막 여정이 어떻게 우주에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지 그 신비로운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별의 죽음은 그 크기와 질량에 따라 매우 다른 형태로 나타나곤 합니다. 우리 태양과 비슷한 크기의 별들은 비교적 평화로운 최후를 맞이하죠. 수십억 년 동안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을 통해 빛을 내던 별은 연료가 고갈되면 바깥층이 점차 부풀어 올라 거대한 적색 거성으로 변합니다. 이때 별은 자신의 외피를 우주 공간으로 서서히 방출하는데요. 마치 우주에 그려진 아름다운 가스 구름인 행성상 성운을 형성합니다. 이 성운들은 새로운 별과 행성계를 만들 재료를 공급하며 별의 중심은 작고 밀도 높은 백색 외성이라는 잔해로 남게 됩니다. 백색 외성은 더 이상 핵융합을 하지 않고 천천히 식어가며 수십억 년 동안 희미한 빛을 발하다가 결국 우주의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지죠. 하지만 모든 별들이 이렇게 조용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들은 그야말로 장엄하고 폭발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중심 핵의 연료가 완전히 소진되면 별은 자신의 엄청난 중력을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붕괴해버리는데요. 이때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에너지를 방출하며 우주를 뒤흔드는 대폭발을 일으킵니다. 바로 초신성 폭발이죠. 이 초신성 폭발은 잠시 동안 하나의 은하 전체보다도 더 밝게 빛나며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고 경이로운 현상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초신성 폭발은 단순히 별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무거운 원소들이 바로 이 순간에 탄생하게 되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철, 산소, 탄소 같은 원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금이나 우라늄처럼 귀한 원소들까지도
초신성 내부의 극심한 압력과 온도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원소들은 폭발과 함께 우주 공간으로 흩뿌려지며 마치 우주 전체의 생명의 씨앗을 파종하는 것과 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흩뿌려진 원소들은 광활한 우주 공간을 떠다니다가 시간이 흐르면 다시 모여 새로운 성운을 형성합니다. 이 성운들은 또다시 중력에 의해 서서히 수축하고 뭉쳐지면서 새로운 세대의 별들을 찬란하게 탄생시키죠. 그리고 이 새로운 별들 주변에서는 초신성에서 온 무거운 원소들이 뭉쳐져 지구와 같은 암석형 행성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경이로운 순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별의 죽음이 곧 새로운 별과 행성의 탄생을 위한 필수적인 재료가 되고 그 행성 위에서 생명이 싹트게 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푸른 지구도 그리고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원소들도 따지고 보면 수십억 년 전 어느 거대한 별의 장엄한 죽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 심지어 우리 자신마저도 별들이 남긴 위대한 유산, 즉 별의 잔해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정말이지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처럼 별들의 죽음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우주 전체의 거대한 생명 주기 속에서 새로운 탄생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별의 잔해라는 개념이 우리 인류에게 어떤 깊은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별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철학적인 관점에서 더욱 깊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원소들이 수십억 년 전 어느 거대한 별의 장엄한 죽음에서 비롯된 별의 잔해라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죠. 우주 전체의 거대한 생명 주기 속에서 별들의 죽음은 새로운 탄생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 된다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학적 사실이 과연 우리 인류에게는 어떤 깊은 의미를 던져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별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오늘은 철학적인 관점에서 더욱 깊이 탐구해 보려 합니다. 인류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을 바라보며 경이로움과 궁금증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깜깜한 밤, 길을 잃지 않도록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자 씨앗을 뿌리고 수확할 시기를 알려주는 달력 역할을 해주었죠. 고대 이집트인들이 나일강의 범람을 예측하기 위해 시리우스별의 움직임을 관찰했듯이 마야 문명인들이 정교한 천문학 지식으로 시간의 흐름을 기록했듯이 별은 인류 문명의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밤하늘의 별자리들은 단순히 빛나는 점이 아니라 신화 속 영웅들의 이야기로 채색되었고 때로는 신의 섭리를 담은 메시지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별은 또한 인류의 감성과 예술혼을 자극하는 영감의 원천이었습니다. 수많은 시인과 화가, 음악가들은 밤하늘의 무한한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에서 깊은 통찰을 얻었죠.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처럼 별은 예술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세상에 없는 아름다움을 창조하게 했습니다. 철학자들에게는 우주의 질서와 인간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는 거대한 질문을 던지는 스승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우리의 위치는 어디인가 하는 근원적인 물음의 답을 별에서 찾으려 노력했죠.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 과학은 인류에게 더욱 놀라운 진실을 밝혀주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모두 별의 잔해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탄소, 산소, 철분 등 모든 원소들이 수십억 년 전 거대한 별의 핵융합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그 별이 죽음을 맞이하며 우주 공간으로 흩뿌려졌던 물질들이라는 것이죠. 이 푸른 지구도, 우리 주변의 모든 생명체도, 심지어 우리 자신마저도 별들의 위대한 유산이라는 사실은 정말이지 겸허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 과학적 사실은 우리가 고대부터 품어왔던 존재론적 질문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도 아름다운 답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우주와 동떨어진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주 그 자체의 일부이자 우주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존재인 셈이죠. 마치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오래된 편지처럼 별들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거대한 순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속삭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별들의 장대한 서사 속 한 페이지라는 깨달음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선 깊은 감동과 통찰을 선사합니다.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볼 때 그것은 단지 먼 곳에 빛나는 점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구성하는 근원적인 물질의 고향을 바라보는 것이며 수십억 년에 걸쳐 이어진 우주의 생명 주기를 목도하는 일인 것이죠. 별과 인간의 연결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엄연한 진실이며 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거대한 가족의 일원이라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는 모두 별의 자녀이자 우주의 후손인 셈입니다. 이처럼 별은 우리에게 겸허함과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을 일깨워주는 존재가 아닐까요? 이처럼 별은 우리에게 겸허함과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을 일깨워주는 존재가 아닐까요? 밤하늘을 수놓은 저 별들이 그저 멀리 떨어진 빛나는 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죠. 이 모든 별들이 끊임없이 태어나고 쓰러지는 장엄한 순환 속에 존재하며 그 순환이 바로 우주 전체의 거대한 생명 주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치 거대한 강물이 흘러가듯 우주는 별들의 탄생과 소멸이라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끊임없이 재창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별의 물리적인 생애는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들을 만들어내고 흩뿌리며 은하계 전체의 진화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주론적 영향은 생명체가 탄생하고 번성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주었고요. 더 나아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별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이해하고 신화와 예술, 철학을 발전시키며 존재의 의미를 탐구해왔습니다. 이 세 가지 관점, 즉 별의 물리적 생애와 우주론적 영향, 그리고 인류와의 철학적 연결은 마치 거대한 테피스트리의 실타래처럼 엮여 우리에게 하나의 통합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별의 순환은 단순히 물질의 재활용을 넘어 우주가 살아 숨쉬는 거대한 생명체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 옛날, 거대한 별의 심장에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 만들어진 탄소, 산소, 철과 같은 원소들이 우주 공간으로 흩뿌려지고 그 잔해들이 다시 모여 새로운 별과 행성들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행성 중 하나인 지구에서 우리는 생명이라는 기적을 꽃피울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몸을 이루는 모든 원소들이 별의 유산이라는 과학적 사실은 우리가 우주와 얼마나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주라는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 여기기 쉽지만 사실 우리는 그 퍼즐 조각 하나하나에 우주의 모든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존재입니다. 수십억 년 전 아득한 옛날, 거대한 별의 심장에서 만들어진 원소들이 모여 우리 몸을 이루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마저 그 별의 흔적 속에서 피어났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지 않나요? 별의 순환 속에서 탄생하고 또 언젠가 소멸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주의 경이로운 서사를 이루는 한 부분이라는 깨달음은 우리에게 깊은 전율과 함께 겸허함을 선사합니다. 광활한 우주 속에서 지구라는 작은 행성에 사는 우리가 이처럼 거대한 우주의 질서와 혼돈 속에서 정확히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순간이죠. 우리는 별의 자녀이자 우주의 후손으로서 이 모든 경이로운 순환의 일부인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를 압도하는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일깨워주기도 합니다. 우주의 시간 속에서 찰나에 불과한 우리의 삶이 별들의 영원한 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정말 숙연해지는 경험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길은 단순한 별에 대한 지식을 넘어 우리 자신과 우주가 얼마나 깊고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닫는 여정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고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주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의 답이 바로 별의 이야기 속에 있었던 셈이죠. 인류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더 깊은 질문을 던지고 우주의 무한한 신비 속으로 발걸음을 옮겨가겠죠. 이 경이로운 우주의 다음 이야기는 또 무엇이 될지 함께 기대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